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주변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한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이 채널을 잊은 건 절대 아니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작년 하반기에 회사에서 프로젝트 2개에 투입이 되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방송대 편입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미친 듯이 바빴거든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6개월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바뀌었더라고요.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그동안 있었던 제 생활의 변화와 느낀 점들을 기록해 두었는데요. 일상 소개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했던 일들 중 가장 큰 일은 바로 컴퓨터 전공으로 대학을 편입한 것입니다. 직장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대학인 방송대 컴퓨터과학과에 3학년으로 편입을 했고요. 작년 9월부터 직장생활과 병행하며 첫 학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실 원래는 편입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상에서는 편입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편입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실무에서 CS 지식의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개발이 끝난 뒤에 하는 중요한 작업 중 하나는 고객 측 운영 서버에 시스템을 배포하는 것인데요. 여태까지는 저희 회사 개발 서버에 시스템을 배포해서 테스트도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이제 고객이 실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객사에 직접 가서 고객사 운영 서버에 최종적으로 배포를 해야 합니다. 원래 배포 작업은 항상 선임분들이 진행하셨지만 저도 일한 지 2년이 넘었을 때부터는 배포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배포를 위해서는 실제 운영에 있는 각 서버 환경을 나열한 시스템 구성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 시스템 구성도를 보면서 각 서버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의존성 패키지들이 필요하진 않은지, 또 운영 환경의 스펙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성능을 체크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준비했는데요. 슬프게도 저는 이 시스템 구성도에서 가장 기초적인 CPU 개념의 이해에서부터 막혔고 스토리지 관련 용어들도 대부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여태 개발하면서 잘 모르는 용어나 막히는 개념이 나오면 그때마다 검색하고 나름 공부도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 공부들이 거의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기초 지식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또한 고객사에 직접 배포를 하러 가게 되면 고객 측에서 개발자에게 급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컴퓨터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제가 받게 되었을 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게 뭐죠? 라고 대답을 드릴 순 없으니까 더더욱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일한 기능을 표현한 코드라도 어떤 자료 구조를 활용하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코드 효율성이 천차만별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저도 무작정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성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걸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구현한 기능은 아니지만 이번에 맡았던 시스템의 리스트 조회 화면에는 조회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때 쿼리를 어떻게 짜고 인덱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회 시간이 몇 배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그래도 실무에서 어느 정도는 익힐 수 있는데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따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편입을 고려한 2번째 이유는 학위 취득입니다. 사실 저는 4년제 학사가 있는 상태인데다 이미 개발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학과 학사가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일을 계속 할 거라면 학사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공부도 할 겸 겸사겸사 학위를 취득해주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가지가 제가 방송대 편입을 고려한 이유인데요. 처음에는 대학을 편입하게 되면 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대학 강의 사이트에서 제가 필요한 강의만 따로 들을까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퇴근 후에 스스로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당장 CS 지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다 보니 퇴근 후 집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미래에 왜 진작 공부를 해두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고 있을 때가 보이더라고요.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편입을 신청해서 2학기를 직장생활과 병행하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를 다닌 후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리자면 바쁘고 힘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편입하길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예전 전공은 정말 제게 잘 안 맞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을 때도 좀 힘겹게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때보다는 수업 듣는 게 재밌더라고요. 특히 컴퓨터 구조와 클라우드 컴퓨팅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실무에서 접했던 개념들을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성적이 나왔는데 예상한 것보다 학점을 더 잘 받아서 장학금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 절반을 감면받았어요. 올해 1학기에는 정말 전공자 같은 과목들을 신청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 알고리즘 수업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1학기도 무사히 잘 수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은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던 해였습니다. 늦게 마친 날도 꽤 있고 너무 바쁜 달엔 새벽까지 계속 일하느라 하루에 15시간씩 일한 적도 있는데요. 그동안 건강이 좀 안 좋아진 걸 느꼈어요. 제가 원래는 집에서 실내 사이클을 타면서 주 3회 45분 정도 운동을 했었는데 솔직히 갈수록 운동을 건너뛴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또 근무 시간에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도 가볍게 해주고 잠깐 일어나서 왔다 갔다라도 해줘야 하는데 거의 계속 앉아만 있었던 것 같아요. 코드 들여다볼 때 몸이 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목도 같이 앞으로 나가고 자세가 안 좋아지니까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가 않고 한동안은 잠을 잘 못 자서 정신도 우울해지고 악순환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벌써 몸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심각성을 느끼던 와중 주변에서 무려 3명이나 제게 요가를 다녀보라고 권유를 해줬어요. 3명이나 추천해주다니 이건 운명이란 느낌에 요가와 필라테스를 같이 하는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요. 요가는 우울한 감정 극복이나 심신이 지친 분들이 주로 받으면 좋다고 하셨고 필라테스는 자세 교정, 기초 체력 증진을 원하는 분들이 받으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둘 중에선 필라테스가 제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가 대신 필라테스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정말 좋습니다. 좋은 점이 정말 많지만 2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달에 내가 어떤 걸 했지 생각해봤을 때 하나라도 꾸준히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번째는 확실히 기초 체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평소에 가끔 아프던 어깨가 하나도 아프지 않은 게 너무 신기합니다. 집에 와서도 전에는 몸이 늘어지고 피곤했었는데 운동을 다녀와서는 밥도 만들어서 챙겨 먹고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서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주변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운동 3가지를 추천드릴게요. 저도 열심히 다니면서 꾸준히 체력을 기르는 게 목표입니다. 다음은 저의 회사 생활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작년 하반기에는 기존 프로젝트를 하던 중 프로젝트 하나에 추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2개의 프로젝트 작업을 번갈아 가며 진행할 때도 있었고요. 어느 시기엔 한 프로젝트를 잠시 쉬고 다른 프로젝트를 하다가 하던 프로젝트를 멈추고 쉬고 있던 프로젝트를 다시 하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기존 프로젝트에서는 메인 기능을 개발하고 있었지만 추가로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에서 제가 개발할 기능은 메인이 아닌 서브라서 솔직히 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해서 일해야 하는 양이 2배가 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업무 양보다는 프로젝트 2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었던 게 더 문제였습니다. 또한 개인 공부를 위해 편입까지 해버렸기에 퇴근 후 저녁에는 주로 학교 수업을 듣다 보니 여러 가지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존에 메인으로 참여했던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기능이 확장되면서 개발자 한 분이 추가로 오시게 되었고 이후에는 프로젝트 1의 메인 기능을 새로 오신 프리랜서 분과 함께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 뒤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프로젝트에 여러 명의 개발자가 투입된다면 시스템을 크게 파트별로 나눠서 한 파트를 한 명이 구현할 수 있게 배분하기 때문에 원래는 제 파트를 다른 분과 함께 개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맡은 기능이 확장되면서 개발자 한 분이 추가로 오시게 되었고 제 파트를 그분과 함께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 파트에서 가장 어려워서 일부만 구현해둔 기능을 프리랜서 개발자분께서 이어서 마저 구현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머지 기능들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제 설명을 들으시자마자 정말 빠르게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작성한 기존 코드에서 이어서 추가하고 개선해 주셨다기보다는 거의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어려운 기능을 구현할 때 한 달 넘게 머리 싸매면서 생각해내느라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2주도 안 되는 단기간에 완성해 주신 게 너무 신기했고요. 고급 개발자는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정말 많이 공부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 개발자분께서는 제가 개발해 놓은 코드를 보시면서 저의 잘못된 코딩 습관도 바로 잡아주시고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제대로 분리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시고 유용한 정보들도 많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다른 사람과 같은 부분을 함께 개발하게 되니 다른 사람이 내 코드를 봤을 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더 신경 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엔 겪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이었지만 누군가와 함께 개발해본 경험이 저에게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제가 개발자로 생활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좀 부정적인 데다가 정말 솔직하게 작성했기 때문에 적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요. 그래도 나중에 보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기록용으로 남겨보겠습니다. 정말 작년은 입사했을 때 초반 3개월만큼이나 힘들고 우울했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제가 제 스스로를 힘들게 했었는데요. 작년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비교입니다. 우선 요즘에 개발자 신입의 기술 스택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4년 전인 2020년에 8개월 동안 국비 교육을 듣고 2021년 봄에 교육을 수료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고 있어서 개발자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때라 취업 시장이 정말 호황이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수료 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운이 좋게도 수료 직후에 바로 면접 기회가 생겨서 현재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취업 시장은 여러모로 예전에 비해서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중소기업 경쟁률도 몇백 대 1이 기본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가끔 개발자 신입 필수 자격 요건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 제가 취업을 준비했을 때에 비해서 공부해야 할 개념들도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한시적으로 개발자 채용을 많이 했을 뿐 개발자 채용 시장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그 시기에 취업을 했던 게 운이 좋았던 거구나 하는 안도감이 드는 동시에 운 좋게 취업한 만큼 그 이후에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 많이 노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노력이 실력으로 이어졌는지와 SI의 3년차 개발자들 중에서 나는 적어도 중간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도 고민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신입에게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저는 지금도 모르는 게 꽤 많았거든요. 제가 만일 이 시기에 취업 준비를 했었더라면 과연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발자라면 필수로 알고 있는 지식이나 개발자 연차별 실력과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초조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타인과의 비교인데요. 회사 내에서와 회사 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백엔드는 모두 자바, 스프링을 쓰기 때문에 동일하지만 프론트엔드는 각 프로젝트에서 쓰는 기술이 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로 주로 앵귤러 JS를 썼는데요. 앵귤러 JS는 2018년에 공식 지원이 종료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료를 찾을 때 다른 프레임워크에 비해 정보가 많지 않다고 느꼈고 블로그에 예전 글들이 뜨는 걸 보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리액트를 쓰는 다른 프로젝트 팀원들을 부러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지역 개발자 모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스타트업 개발자셔서 그분들이 실무에서 직접 사용하시면서 나누는 대화 주제들이 주로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거의 구경만 했던 것 같습니다. 퇴근 후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며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동시에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뒤처진다는 느낌을 끊임없이 받았기 때문에 매일 퇴근 직전에는 퇴근하면 뭐라도 시작을 하자고 결심했지만 그런 의욕들은 퇴근만 하면 다 사라지는지 막상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누워서 잠이나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휴대폰을 볼 힘은 있으니까 유튜브는 보는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또 자주 보던 개발자 관련 영상으로 저를 이끌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다가 새벽에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오늘을 보냈다고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쉬려면 그냥 푹 쉬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는데 쉬지도 않고 그렇다고 뭘 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점점 무기력한 감정만 들고 상황은 바뀌지 않은 채 생각만 많아졌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데 왜 답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건지 제 스스로가 답답하더라고요. 한 달 이상을 그렇게 보내니까
어느 순간 이 반복을 멈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무기력한 감정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게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과 저의 상황, 그리고 타인과 저를 비교한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잘 활용하면 제게 자극제가 되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넘어서서 스트레스와 불안의 요인이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인은 일과 사생활을 제대로 분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잘 마무리되지 않은 채로 퇴근하면 그 작업이 급하지 않더라도 일과 관련된 생각들을 집까지 끌고 오는 편이었어요. 에러가 나는 원인을 계속 생각하면서 내일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했습니다. 퇴근 후 쉬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평일은 집에 있는데도 계속 회사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 빨리 지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고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코드를 다시 보는 게 효율이 더 좋았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공부는 제가 계획할 때 목표치를 항상 높게 잡다 보니까 실제로 그만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한두 달이면 배우겠지 했던 것들도 막상 공부해보면 몇 달이 더 걸리기도 하고 회사 일이 바쁠 때는 아예 손을 못 댄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상적인 개발자는 이것저것 다 공부하면서 다 잘하는 멋있는 개발자였는데 저는 평범한 사람이라서 개인 공부는커녕 실무에서부터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저의 모습과 실제 제 모습은 차이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인 목표와 이상적인 목표 사이에 중간 지점을 잘 찾는다면 제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무에서는 제가 관심 있는 기술과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이 조금 다른 것과 현실적으로 현재 회사에서 작성한 코드에 대해 지속적인 코드 리뷰를 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제가 따로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번째 원인은 실천력 부족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떤 작업을 할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생각해보니 시간 자체는 여유롭진 않지만 충분히 있었습니다. 단지 체력이 부족해 뭔가를 할 에너지가 없거나 지나친 걱정이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다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된 문제들을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이 원인들 중에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있는 건 바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을 받아들이거나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비교는 제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였습니다. 신입 기술 스택과 회사 외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서 알게 되었던 현재 개발업계 상황들을 계속 모른 채로 지내면서 마음이 편한 것보다는 알고 있으면서 마음은 좀 불편한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단지 저를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면서 저의 부족한 점만 찾으며 파고들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배우는구나, 나도 다음에 한번 찾아봐야겠다 정도로요. 회사에서도 제가 배우고 싶은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분들이 하셨던 작업이 기존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했던 코드들을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맞게 전환하는 거라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 주어진 업무도 딱 맞춰서 끝내는 제가 그런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면 잘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니 분명히 엄청 버거워했을 것 같았습니다.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 걸 테니까 저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일에 좀 더 애정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회사 업무에 대한 생각을 최대한 안 하기로 했어요. 급한 일이 아니라면 내일 출근해서 보면 해결법이 떠오를 거야 하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회사에서의 저와 집에서의 저를 분리해 보았습니다. 집에 와서 계속 누워있기만 하지 않고 오래 안 쓰던 크레마를 다시 꺼내서 책도 읽고 탭으로 영화도 보고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영상 편집도 하고 나니 새삼스럽게 휴식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목표와 이상적인 목표 사이를 적절히 설정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또한 회사에서 제가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없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20대 후반에 개발자로 직종을 바꾼 것이라 보니 입사 전에는 개발 업계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있었어요.
제가 원하는 기술로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개발자로 생활하면서 제 모든 이상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현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저는 늦게 알았던 거죠. 그래도 회사에서만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경험들이 분명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잘 쌓고 그 외 부족한 것은 별개로 제가 시간을 내서 꾸준히 채워가 보려고 합니다. 4번이 정말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요. 실제로 저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생각만 해도 몇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생각이 많은 편이고요. 체력은 최근 1년 사이에 계속 앉아만 있다 보니 급격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운동을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개선할 건 개선해서 꾸준히 생활하다 보니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던 답이 없는 생각들에서 빠져나오면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 편입도 하고 바쁘게 보내니까 자연스럽게 슬럼프가 지나가더라고요. 4월이면 제가 개발자로 생활한 지 딱 3년이 되는데요. 개발자로 생활하면서 그동안 제가 소소한 것이라도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개발 관련 강의들을 듣고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꽤 공부했었는데요. 나름대로 따라해보고 복습도 하면서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기억나는 게 맞냐고 물어보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개념들을 활용해서 뭘 만들어 본 건 많지 않았거든요. 진짜 뭐든지 배우고 나면 직접 적용해봐야 정말 내 것이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퇴근 후에 공부하는 습관은 잡힌 것 같아서 개발자 생활의 수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직장에서는 행정 쪽 일을 조금 했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주변에서 행정 관련 일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었고 저도 딱히 다른 일을 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추측이지만 잘 맞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진짜 저랑 너무 안 맞아서 차라리 몸이 힘들었던 아르바이트가 낫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일을 평생 한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직종을 바꾸자는 결심을 했고 그때 제가 원하는 직장에 적었던 게 여러 개 있는데요. 개발자라는 직업이 이 중 대부분을 충족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공부를 하고 취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일도 제게 잘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요. 예전에 비하면 제가 원하는 삶에 훨씬 가까워진 것 같아서 만족스럽고 무엇보다도 컴퓨터와 관련된 지식을 배우는 게 재밌습니다. 힘들 때도 분명 있지만 하는 만큼 제가 얻어가는 게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GPT가 저를 대체하지 않는 한은 계속 개발자로 일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직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진 것 또한 개발자 생활에서 얻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프론트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학에 편입하게 되면서 하반기의 자유시간은 대부분 대학 수업을 듣고 관련 공부하는 데 보냈습니다. 올해도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어서 개강하면 아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이드 프로젝트는 일부 시작이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모테코나 사피 등 유명한 부트캠프의 깃허브를 참고해서 노션의 초안만 구상해 두었습니다. 개발 목표와 제가 만들어보고 싶은 기능, 사용해보고 싶은 기술들을 매번 두루뭉술하게 생각만 하다가 제대로 찾아보면서 쭉 적었는데 정말 새로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매번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며 이런저런 핑계로 미뤘지만 이제 직접 만들어보면서 개발의 재미를 느껴보고 싶네요.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조금씩 만드는 대로 기록도 하고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랜만에 올리다 보니까 다른 영상들보다 길이가 많이 길어졌어요. 생각날 때마다 일기처럼 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 소소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기쁩니다. 그럼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어느 정도 또 쌓이게 되면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벌써 2024년도 2월이 됐는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올 한 해 주변 분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